10배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난 돈이 있으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안 가질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확신합니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인데요. 작년 21년 말쯤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책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번에 검색을 하다 알게 됐어요. 뭐냐면 고신격호 회장님의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그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해요. 뭐냐면 우일푼으로 성장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성장을 그만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아주 여건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신격호 회장님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병철 회장님이나 다 돌아가셨죠.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분이 농촌에서 살다가 정말 당대 롯데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전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회장님들, 이 대단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 정도로 먹고 살 만큼 한 상황에서도 왜 계속 더 하나? 책 제목 그대로 열정은 왜 잠들지 않나? 좀 잠 좀 잘 수 있는 문제인데, 누군가는 회사를 키워가지고 매각하고 호의호식하는 걸로 인생을 보내기도 하는데 왜 그러지 않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뭐가 시발점이 되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를 하게 됐는지, 내지는 노력을 하게 됐는지,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 책을 보면서 다 똑같다는 거 느꼈어요.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 책이나 신격호 회장님 책이나 이 두 분은 뭐였냐면, 본인 현재 생활 너무 힘들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데 지금대로 살면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좋은 거 먹고 싶다,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조금 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풀칠하는 수준인데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거보다 좀 밥 먹고 살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살게 되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주 그 욕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더라도 그분들은 위기감을 계속 느낀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안전지대를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싶다, 수준을 점점 높이고 싶다, 이걸로 저는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의 시작은 뭐였지? 나의 시작은 뭐였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막 어렸을 때 집이 막 힘들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적은 없고 늘 부모님이 이제 잘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왜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고 싶어 했는지, 그런 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왜 보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알게 되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분들이 그런 과정, 그런 욕구로 인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 공통적인 게 완전 망한 적도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님이 처음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즘 말로 될 놈 될 그건데,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해요. 우유 배달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유 배달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우유 보급소에서 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일찍 나와서 일하고 막 누구보다 열심히 하니까, 그 신격호 회장님한테 그 우유 배급소 사장님이 너 그러지 말고 두 구역을 맡아서 네가 소사장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사람이 남다르게 일을 하니까 그런 기회를 제한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해요. 우유 보급소에서 소사장으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의 개념을 시작한 것이고, 이제 우유 배급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그 사장님이랑 만나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얼굴이 엄청 안 좋더래요. 어둡대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다 파업을 해가지고 뭐 다 안 나와서 이거 신문은 돌릴 길이 없다. 혹시 너 우유 배달하는 동선에서 신문 보는 집 있으면 신문 한번 배달해 줄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바퀴 도는데 그 일을 또 이 사람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이 신격호 회장님을 되게 성실하게 본 거예요. 신뢰가 엄청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6만 원인가 전 재산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이분은 그때 고등교육 받고 막 대학도 다니고 막 이랬어요. 야간 대학 다니고 엄청 그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할 테니까 그걸로 너가 한번 사업을 해봐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세계 2차 대전.
네, 우린 역사책에서 보는 걸 실제로 겪으셨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인데 공장을 꾸며놓으니까 미군 폭격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또 좀 폭격에 좀 벗어난 지역에 공장을 차렸는데 또 폭격에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투자하신 분도 완전 망연자실, 이분도 이 신격호 회장님도 망연자실.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서 돈을 다 날리고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하고 시골로 이제 가고, 신격호 회장님은 그 뒤에도 일을 계속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위생에 대한 그것 때문에 비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비누를 만들기 시작해서 비누 공장이 엄청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션 공장까지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 뭘 하냐면 그분을 찾아가요. 전 그거 보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가서 그분한테 그때 당시 이제 투자해줬던 6만 원을 갚겠다고 하니까 그 돈은 내가 투자한 거겠지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을 내가 뭐 그게 없다. 근데 그래도 이분은 잘 됐으니까 그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도 갚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금을 제가 갚은 거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못 드렸으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저희 공장 근처에 집을 사놓을 테니까 거기 사시고 한 번씩 롯데에 마실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그 집을 어떤 집을 사서 이분이 이사 와서 살고 한 번씩 롯데에 와서 다니기도 하고, 이분의 자녀도 롯데를 다니더라고요. 투자해 줬는데 그거를 갚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법으로 따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어. 그거를 약속한 걸 지켜. 이게 진짜 전 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어느 정도의 신뢰? 얘기한 거 내지는 꼭 안 해도 되지만 도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실제로 하는 거, 이 신뢰를 엄청나게 받는 일인 거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도 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걸 지키고 해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지금 읽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읽었어요. 너무너무 보면서 좋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간 길을 내가 본다는 거, 기록해 놓은 걸 본다는 거,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이든 뭐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훨씬 더 키워보겠다고 하신다면 사업의 창업주의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시대만 다르지 생각하는 건,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역경이 있는 건 뭐 다 비슷해요.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또 그 뒤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걸 전혀 관계없는 노래, 뭐 나는 욕심 없고 뭐 부럽지 않다, 요즘엔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누군가가 뭔가 좋은 거를 갖고 있거나 뭐 잘하거나 아니면 뭐 성과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배워보고 싶다가 아니라 난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쪽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꽤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개그 소재로 쓰기도 하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이게 진짜 본심인가? 저는 부럽고 열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처럼 돼볼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난 부럽지 않아. 이게 솔직히 부러울 거거든요. 솔직히 하고 싶을 거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되고 싶고 원할 텐데 아닌 척을 하는 것 뿐이지 속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난 부럽지 않아 얘기하면서 내가 노력할 이유 자체를 없애는 거죠. 부럽다면은 뭔가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럽지 않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주거 공간,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무실, 더 좋은 회사, 훨씬 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면 좋아요. 왜? 이분들은 그걸 한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 만점자가 수능 공부하는 법, 그리고 내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부를 막 잘 해보고 싶어. 그 책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얘도 학교 가기 싫었구나. 얘도 공부하기 싫었구나. 나도 그런데. 근데 얘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럼 좀 더 해봐야겠다. 뭔가 정답안을 보고 내지는 보물지도를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떤 세태 중에 하나가 나는 뭐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부럽지 않아, 난 이대로의 내가 좋아. 이대로의 내가 좋은 건 좋은데 내년에도 이대로의 내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 10년 뒤에도 지금 현재 상태의 내가 좋지는 않잖아요. 내년에는 내년만큼의 1년만큼의 발전한 내가 좋아야 되는 거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만큼 발전한 내가 좋은 거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내가 좋아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는 진심으로 좋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풍족하게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좀 더 좋은 이런 것들, 그거에 과연 나를 움직이게 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욕심이 있냐 없냐 차이 같아요. 아, 나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되고 싶어,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막 강하면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염세주의적인 이런 생각이라면 애초에 그걸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사람이 욕심이 없기는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표현하냐 안 하냐, 표현하냐 숨기냐의 차이인 거지. 뭐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배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난 돈이 있으면 신경 쓸 게 많고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안 가질 거야. 그거 정말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확신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더 해가 되겠죠. 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고 요즘에 즐거워요. 아, 이분 또 이렇게 했었구나. 제가 그 신격호 회장님 책은 처음 보거든요. 정주영 회장님 책은 나온 건 거의 다 봤어요. 이병철 회장님 책도 웬만한 건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희 회장님 책도 보고 있거든요. 대기업의 창업주이신 분들의 책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 비난받을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난받을 바에는 저는 이 정도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최소화하거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귀감이 되고 교훈을 얻으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지는 뭔가 발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뭔가를 찾아볼 때, 책을 보거나 뭔가를 할 때 잘못된 사례를 찾아보기보다는 잘된 사람의 사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까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발전하는 상황을 맞게 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거기에 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따로 모여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